네, 오늘 니시노 주니아 교수님, 게이오 대학교 국정대학 교수시자 동아시아 연구 소장이시고요. 한반도 연구 센터장이십니다. 오늘은 약간 대담 형식으로 우리 니시노 주니아 교수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으면서 약간의 토론 형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시노 주니아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그 8.15 대통령 경축사에서 많은 내용들이 다루어졌는데요. 한반도 통일과 관련된 내용도 그렇고 개인적인 소감이나 아니면 일본에서 바라보는 이번 8.15 경축사에 대한 의견은 어떤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기조한 자리에 초청해 주신 데 대해 감사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8.15 영설에 대해서는 일단은 윤석열 정부 지난 2년 동안의 자세라든지 이 그 해온 정책을 봤을 때는 그렇게 뜻밖의 내용이 나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영설을 볼 때 몇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래도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통일을 추진한다라는 걸 다시 첨령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한반도가 자유민주주의로 인한 통일이 되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본의 관점에서 봤을 때 금전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일본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그리고 국제사회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한반도 통일이라는 게 너무나 큰 일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을 하면서 지지를 얻으면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의 통일 정책이 이제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기본적으로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계속 계승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과의 관계, 이번에 그 통일 비정하고 그리고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간의 이 관계성이 이 그렇게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통일 방안을 계승하면서도 새로운 비전, 새로운 추진 전략을 발표하신 거에 대한 그런 한국 정부의 관계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제사회에 더욱더 설명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일단은 이거를 발표하는 과정 그리고 발표 후에 한국 언론들의 반응을 보니까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한국 국내의 컨센서스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윤 정부 그리고 대통령께서 먼저 한국 국내의 지지, 이 컨센서스를 확보하는 그런 노력 또한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의 개인적인 소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 지금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면서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니시노 주니아 교수님께서 그 한반도의 통일, 그러니까 한국과 북한의 통일이 국제사회에도 엄청난 일이다라고 방금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이 외부의 시각, 특히 이제 일본의 시각에서 접근을 할 때, 통일 한반도, 그러니까 한국과 그 북한이 통일되었을 때 또는 될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평가, 예상과 그다음에 만약에 그 통일 한반도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러면 어떠한 형태의 결과들, 특히 이제 국제 정치나 아니면 일본과 같이 그 주변국들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무엇보다 일본이 한반도 한국의 이웃나라십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는
무엇보다 한반도 통일의 과정, 프로세스가 평화적인 프로세스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 과정에서 혹시나 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일들이 이 은나라인 일본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의 어떻게 보면은 그 불안정성을 어떻게 최소화시킬 수 있는가? 그것이 이 일본에서 볼 때 한반도 통일에 대한 가장 큰 관심사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일 형태에 관해서는 뭐 이번에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이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통일, 그것이 일본에서도 당연히 바람직한 통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꿔 말하자면은 한국이 주도하는 그러한 통일이 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웃나라이기도 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또 하나의 큰 관심이 북한 핵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통일된 한반도 그리고 통일 향하는 한반도가 과연 이 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핵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러한 부분이 이 관심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무래도 한일 관계가 여태까지 그렇게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었던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일된 한반도가 과연 일본과의 어떤 관계를 설정할 것인가. 뭐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일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통일의 한반도가 일본에서 건설적이고 우호적인 관계, 그런 관계를 맺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상입니다. 좀 돌발 질문 같은 것들을 하나를 드리고 싶은데요. 그 북한과 한국은 일본과 다른 관계를 지금 맺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된 말씀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전쟁 위협까지도 일본은 이제 북한으로부터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 어, 이러한 측면에서 좀 일본도 또 북한과의 관계를 나름 또 개선해야 되고 그게 어떻게 보면 통일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의견도 상당히 있습니다. 일본이 어느 정도 선에서 한국과 북한과의 관계를 동시에 이렇게 잘 이끌어가면 추후에도 그 통일과 관련된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도움도 될 것이고 또 한반도와 일본이 상호 윈윈하는 형태의 것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물론 반론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일본은 북한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취해야 하는 것이 맞을까요? 일본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뭐 변함없이 이 북한하고도 국교를 맺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일본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한반도는 일본이 이 과거에 통치한 그러한 지역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전후 처리의 관점에서 일본 외교의 관점에서도 북한과의 관계는 설정해야 된다.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한반도에 있어서는 한국과의 관계를 어쨌든 간에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도 한국과 긴밀히 협력을 하면서 북한과의 관계를 설정하거나 설정을 모색하는 그런 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러한 방향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특히나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대해서 북한과의 관계 설정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2002년에 고이즈미 그 당시 총리도 반복을 했었고, 그 북일 평양 선언도 발표했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아직까지 이 북일 평양 선언을 계승하고 있고, 그에 기반으로 한 북한과의 관계 설정, 그거를 기반으로 한 한반도, 뭐 남북방 모두와의 안전적이고 평화적인 관계 설정을 일단은 계속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본이 갖고 있는 그 기본적인 입장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동시에 이제 그렇다면 지금 현재 한국과 일본, 일본과 한국이 미국과 이 삼각
동맹 형태나 또는 물론 일본하고 한국은 동맹국은 아니지만 버추얼 얼라이언스라는 형태로 해서 접근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러면 일본은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북한 변수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또 우리 통일이라는 시각을 갖다 거기에 집어넣기는 쉽지는 않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일단은 뭐 통일 문제를 생각을 할 때 뭐 일본도 그렇고 아마 미국도 그렇고 뭐 당연히 뜻을 같이 하고 뭐 미국의 관점에서 보면은 동맹을 맺고 있고 뭐 일본의 관점에서 봐도 계속 우호 관계를 가져온 한국의 정책을 기본적으로 지지할 수밖에 없다. 지지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8월에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 회담을 했을 때 발표된 공동성명에서도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의 한반도에 대한 지시라는 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아무리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특히나 일본 관점에서 보면은 그런 북한에게 핵을 포기시키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어떻게 하면은 북한을 우리가 유도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계속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일본에 있어서의 북한과의 관계에는 그 납치 문제라는 그 큰 현안이 있기 때문에 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 노력 또한 계속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뭐 일본 정부의 입장이기도 하지만은 납치 문제 그리고 핵 문제, 미사일 문제 이걸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해결하고 북한과의 관계 설정을 하는 것이 이 일본이 계속 추진해온 외교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그러한 외교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역시나 한국과의 관계 한국의 지시를 얻을 수 있는 노력이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 정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시 이제 우리 8.15 경축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다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8.15 경축사에서 발표한 이 통일 방안, 한국에서는 이제 통일부랑 정부에서는 이제 통일 독트린, 8.15 독트린과 같은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아까 우리 이순신 준야 교수님께서 말씀을 좀 주셨었는데 국내적인 여러 가지 합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또 국제적인 이해나 공조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주장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한국 분들이라면은 다 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겠습니다만은 외부 시각으로 봤을 때는 뭐 한국 근내가 너무나 사회적으로 분열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이러한 분열 상황이 한국뿐만의 현상이 아니고 미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만은 한국 같은 경우는 이념적으로 소위 보수 세력, 진보 세력 간에 갈등이라든지 분열 형상이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 한국의 일관된 어떻게 보면 특히나 대북 정책, 통일 정책 추진에는 솔직히 말해서 장애가 되고 있는 그런 현상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대북 정책이라든지 이 대외 정책, 통일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한다면은 그러한 뭐 문열된 다양한 의견이 당연히 있을 수가 있겠으나 너무나 크게 괴리돼 있는 진보 보수의 견해를 조금 더 수렴 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어쨌든 간에 그 한국 정부 그리고 한국 자체의 전체선 문제하고 밀접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컨센서스를 도출하기가 쉽지 않은 거는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만은 동시에 그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마다
정책이 크게 진복되는 거는 국제사회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한국과의 관계를 맺기가 쉽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는 거는 사실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니시노 준혁 교수님과 우리 대담을 나눠봤습니다. 너무 재미있는 대담이었고 또 그 일본의 최고 한국 그다음에 한반도 전문가로서 고견을 저희와 함께 나눠주셨고요. 또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모시고 더 깊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